자, 반복문은 크게 몇 개가 있을까요? for도 있고 while도 있고. 이거 말고 더 아는 사람 있나? for문 말고 while문 말고 반복문이 또 뭐 있지? 뭐 잘 안 쓰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do while이란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 do while 정도면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잘 안 써요. do while 가끔씩 써요. 일단 뭐 크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자,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 조건문보다 반복문이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자, for보다는 while이 쉬우니까 while부터 갑시다. while은 뒤에 소괄호랑 중괄호로 소괄호와 중괄호로 이루어집니다. 써주십시다. 이거 인트 메인 void while문 뒤에 소괄호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문이랑 비슷하게 안에 조건이 들어가요. 다만 다른 점은 조건문에서 조건이 들어가면 이 블럭 바로 그 다음에 블럭이 실행된다는 거지만 반복문에서는 이 블럭을 무한 반복하는 게 이 조건이 맞다면 이 블럭을 수행하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즉 이 안에 뭐 A는 3이라고 들어가 있다 칩시다. A는 뭐 우리가 미리 선언을 해놓고 A가 3이 된다면 이 블럭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A가 3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A가 3이 여기 안에서 A에 대한 조작이 없으면 A가 계속 3이라면 계속 그냥 루프를 들어온 거죠. 언제? 계속 그냥 계속. 그럼 그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오히려 뭔가를 다른 프로그램들을 붕괴시키는 쪽에 더 가까운 거죠. 다른 프로그램들 수행을 못하도록. 계속 무언가를 무한반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계속 무언가를 무한반복해야 된다. 혹시 그런 거 아시는 분? 사실 운영체제, 즉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이 무한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윈도우가 특정 조건에서 우리가 시스템 종료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 종료된다? 그럼 그거는 에러죠, 오류죠. 운영체제를 보고 종료 조건이 없는 무한반복이라고 하시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떤 뭐 책에 따라서는 그렇게 설명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무한반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시스템 종료하면 종료가 되잖아요. 시스템이 구동되는 동안 무한반복되는 건 맞죠. 근데 그 시스템 종료까지를 만약에 그 프로그램의 범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이 켜져 있는 동안만 프로그램의 범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무한반복과 무한반복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면 무한반복은 에러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이 조건을 A는 3이다 라고 해놨으면 이 안에서 A에 대한 어떠한 변경이라도 있어야지 만약 그 변경이 없다면 얘는 무의미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닌 이상.
그 이 A에 대한 조작, 이 A에 대한 조작을 이 본문에서 작성해야 되는 건 프로그래머의 의무죠.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확실시하고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포문이 등장한 거예요. 포문도 하는 역할은 while문이랑 똑같아요. 반복. 어찌 보면은 포문과 while문이 역할이 겹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걸 오소고날 하지 않다고, 직교하지 않는다고, 기능이 직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오소고날 하지 않다. 왜 근데 오소고날 하지 않게 for문과 while문을 둘 다 기능을 C 언어에서 제공을 하는가? for문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아까 while은 안에 조건식만 있었죠. 조건. 그 조건이 만족되면 블럭이 무한 반복되는 거에 반해서 for문은 식이 3개입니다. 조건이 만족되면 블럭이 무한 반복되는 건 맞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앞에 초기식은 그 for문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초기화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증감식은 그 변수를, 초기화된 변수를 증가시켜주거나 감해주는, 증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만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들 많이 써. 보통 form을 할 때는 변수로 i를 많이 씁니다. i부터 시작해서 뭐 i, j, k, l, m 이런 식으로 많이들 써요. 어쩌냐, i는 0부터 i는 10보다 작을 때 i를 1씩 증가시켜가면서 우리는 이 반복문을 돌릴 거야. 자, 요렇게 하면 자, 요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 프로그램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채팅창에 적어볼래요? 자, 저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그냥 틀려도 되니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음, 0부터 9까지 맞죠? 아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i가 0으로 제일 처음에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테스트해요. i가 0? 0은 10보다 작네. true. true라면 이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죠. 0 출력. 그 다음에 i가 1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1차 강의 때 이거 했죠? 플러스 플러스는 더하기 1과 같다. 그렇담 i가 1 증가하면 1. 1은 10보다 작네. 그럼 다시 블럭이 실행되죠. 1. 그 다음 2. 2 쭉 실행. 3, 4, 5, 6, 7, 8, 9. 9까지 전부 다 조건에 만족하니까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i가 1 증가해서 1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담 리턴을 만나서 메인이 끝. 프로그램의 종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퀴즈를 내볼까? 여기서 이거를 플러스 플러스 i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플러스 플러스 i로 바꾸면
플러스 플러스 i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똑같다입니다. 네, 똑같아요. 왜냐? 우리가 포스트 픽스, 프리픽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으면 먼저 실행되고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 뒤에 더해지고 그런 것들 1차 시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지만 이 for 반복문에서 증감은 항상 한번 수행된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즉, 이 블럭이 한번 0인 상태에서 초기화 0 된 상태에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i가 여기 들어있는 식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플러스든 i 플러스 플러스든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추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까처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보통 이렇게 쓰죠. 뭘 쓰든 정답입니다. 또한 여기 포문에서 써야 되는 초기식, 증감식, 조건식은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i가 0으로 초기화되고 i가 0보다 작으면 블럭이 실행되는데 증감식이 없는 거죠. 그렇담 무한 루프겠죠. 계속 i는 0이고 i는 계속 0은 계속 10보다 작을 테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실행이 될까요? 실행이 된다면 뭐가 출력될까요? 조금 어렵나요? 증감식 들어오면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짜는 거 썩 좋은 방법 아니에요. 썩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0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요 식을 요거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하면 뭐가 나올까요? 0부터 시작을 안 하면 1부터 나온다는 소리니까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나올까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1부터 10까지) 나오죠? 자,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i는 0으로 초기화가 됐어요. 초기화가 된 다음에 조건을 테스트하죠. 0 0은 10보다 작구나. 블록을 실행합니다. 뭐? 프린트 F를 하는데 플러스 플러스 i다. 플러스 플러스면 먼저 실행이죠. 그럼 i가 먼저 1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i는 지금 1. i는 1인 걸 출력하죠. 그럼 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포문을 한 번 더 조건을 봐야죠. i는 10보다 작나요? 작네요. 출력을 합시다. printf로 블럭을 i는 1은 10보다 작으니까 블럭이 실행되죠. printf. 근데 플러스 플러스 1이 먼저네.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으니까 그럼 i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출력. 다시 조건을 따집시다. 2는 10보다 작군. 그러면 printf 하겠죠. 근데 플러스 플러스가 먼저네. i가 먼저 3되고 출력 3. 언제까지 쭉쭉쭉쭉쭉 가서 8일 때 봅시다. i가 8되고 프린트. 그 다음에 조건 테스트. 8은 10보다 작다. 그렇담 블럭 실행. 플러스 플러스 i가 먼저 9되고 printf. 그 다음 다시 조건 테스트. 9는 10보다 작다. 프린트 하겠죠. printf i가 먼저네. i가 10되고 printf 10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조건 테스트. 10은 10보다 작다. false 거짓이죠. 그렇담 블럭을 실행 안하고 바로 탈출.
그렇기 때문에 i가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굉장히 풀이를 하면, 해석을 하면 말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짜면 될 것을. 훨씬 이해가 쉽죠? 만약에 아까처럼 짠 건 while문에서 짠 겁니다. while문에서 포문이 수행하는 역할을 구현을 하고자 하면은 아까처럼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문이란 걸 따로 만들어 놓고 오소고날리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포문과 while문을 둘 다 공존시켜 놓은 거죠. 실제로 포문 굉장히 많이 씁니다. while문도 많이 쓰는데 포문은 더 많이 써요. 왜냐? 나중에 배열이란 걸 배우면 배열과 연관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이 포문이. 이게 기본적인 두 반복문이에요. while과 for문. do while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안 써요. 진짜 거의 안 쓰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짠 프로그램들의 do while 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자, do while은 어떤 거냐? 기본 구조가 이거예요. 뭐 A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A라고 합시다. A가 3.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A가 10보다 작을 때 printf %d A. while문은 항상 안에 이 조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실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프린트가 콘솔 창에 값이 몇이 나올까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한번 해봅시다. 01243-789 뭐야? while문이랑 for문이랑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C 언어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몇 번이나 강조하는데, 제가 위에서부터 읽는다. do가 뭐죠? 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 합니다. printf A를 출력합니다. A는 0으로 우리가 선언을 해놨죠. 0 출력, A 1 증가. 이제서야 while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프린트하고 A가 1 증가돼서야 while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만약에 이게 조건이 거짓이다.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합시다. A는 0으로 우리가 선언을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실행되는 이 반복문이 실행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do while문에서는, C 언어에서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조건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조건을 체크하니까 거짓이네, 반복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do while은 꼭 한 번은 실행되는 반복문입니다. 꼭 한 번은 실행한 다음에 조건을 테스트하는 거죠. 즉 실행하면 printf가 하나 나와요. 0. 이걸 어디서 써먹으면 좋을까요? 어디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거의 뭐 잘 안 쓰지만 쓰려면 이런 데서 쓰겠습니다. 저는 어떤데 무한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사용자가 뭐 Q를 입력할 때까지. Q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는 어떠한 반복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자가 Q를 입력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죠. scanf에서 input이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사용자 입력을 저장한다 합시다. 그 scanf 문장은 꼭 한 번은 실행이 돼야 되죠. 왜냐? 그래야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그게 Q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니까. 꼭 한 번은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do while 문으로 안에 scanf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놓고 while 문에서 input이 Q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텐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짜요. 어떻게 짜냐? while 문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한 줄 적어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printf를 쓰던가 뭐 scanf를 쓰던가. 그럼 꼭 한 번은 하고 꼭 한 번은 scanf를 하던가 printf를 한 다음에 while 문에 진입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짜겠습니다. do while 문은 저 밑에 조건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읽기가, 이 조건이 어디에 걸리는지 보기가,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가독성이 떨어지죠. 뭐 그건 사실 while 문도 이 while 반복이 어디까지 걸리느냐 쭉 내려가서 보기가 귀찮긴 매한가지지만, 가독성이 떨어지긴 매한가지지만 do while 문보다는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do while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죠. 왜냐? 그냥 일반 평서문 하나랑 반복문 하나로 그냥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do while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중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항목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반복문이 조건문보다 살짝 어렵죠. 다들 뭐 괜찮으신가요? 반복문? 좋아요. 그럼 바로 반복문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폼은? 폼은 한 번만 다시. 좋아요. 폼은 구조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스테이트먼트가 있겠죠. 초기식은 우리가 사용할 변수, 뭐 int a라고 합시다. int i라고 합시다. i, 보통 포물에서 i부터 많이 쓴다고 했죠. 이 i 값을 초기화 해주는 겁니다. 초기화. i를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이건 딱 한 번 실행돼요. 딱 한 번. 그럼 지금 i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죠. 조건식은 이 i에 대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스테이트먼트가 반복 실행되는 거고,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반복문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i는 10보다 작다. 증감식. 증감식은 for 반복문이 한 번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실행돼요. 자, i가 0이다. 스테이트먼트 실행했다. 끝날 때 이제 증감이 한 번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선 플러스 플러스니까 i가 1 증가해서 i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은 10보다 작다. 또 실행돼요. 또 이 마지막에 오면은 i가 또 1 증가하게 되고 2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i가 9일 때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고 1 증가해서 i가 10 되는 순간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문, 조건식, 증감식, 초기식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짜면 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짜면 무한루프죠. 초기식도 없고 증감식도 없고 조건도 없다. 그러면 제한 없이 그냥 막 무한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실습을 해봅시다. 이제 실습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봅시다. 요 실습이 아마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조건문에서 반복문까지 오늘 많은 걸 다뤘어요. 함수부터 시작해서. 자, 반복문을 배우면 피할 수 없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책에서, 모든 예시 문제에서, 심지어 학교에서 배울 때도,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울 때도 반복문을 배우면 별짓기 문제, 별짓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죠. 정말 진부한 문제긴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이해하고 나면 쉬운 반복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아주 좋은 예제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풀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걸 문제를 낼까? 처음이니까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죠. 문제는 어떤 거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생겼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같나요? 뭐 상상력을 엄청 발휘해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긴 해요. 그쵸? 찌그러졌지만, 이렇게 찌그러졌지만 이걸 크리스마스 트리 뭐 별 찍기 문제라고 하죠. 이렇게 별을 찍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단 printf로 저렇게 별 찍으면 안 됩니다. printf 별 하나, printf 별 두 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 아예 printf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scanf에서 이제 사용자 입력을 숫자를 정수를 받아들여서 그 정수에 해당하는 줄까지 출력하도록 하죠. 3을 입력하면 여기 3개가 출력되는 거고, 10을 입력하면 여기 10개가, 뭐 20을 입력하면 20줄이 출력되는 크리스마스 트리 별 찍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약간의 트릭이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의 트릭. 바로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을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네스티드. 뭐 한국어로, 한글로 하자면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스티드를 중첩, 반복문 중첩, 중첩 반복문,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중첩 반복문을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죠.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받아와야죠. 자, 정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왜냐? 사용자가 몇 줄을 이제 몇 줄까지 출력하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줄까지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별을 찍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별을 찍는데 별을 몇 개를 찍어야 되지? 별을 첫 번째 줄엔 1개, 두 번째 줄엔 2개, 세 번째 줄엔 3개. 이걸 어떻게 하지?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확장해 가보면 I 번째 줄에는 스타를 I 번 찍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코드를 짤 수가 있지? 바로 그거 역시 반복문인 거죠. 그거 역시 반복문인데 어떻게 했냐? 별을 이 별 아니죠. 별을 찍는데 1부터 시작해서 i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시켜 가면서 별을 찍는 거죠. 즉 i가 1일 때는 1 시작해서 i가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1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별이 하나 찍히는 거고, i가 두 번째 줄 i가 2일 때는 1은 2보다 작다 별 하나 찍히고 2도 2보다 작거나 같다 별이 하나 더 찍혀서 두 개가 찍히는 거죠. 즉 i번째 줄로 가면 별이 i게 이 printf 문장이 i번 실행되니까 별이 i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문. 근데 우리 줄도 반복문이었잖아요. 밖에 큰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중첩된 반복문, nested for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줄 바뀔 때마다 엔터를 쳐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 쉽게 트리가 찍혀버립니다. 근데 트리가 찌그러져서 마음에 안 들죠? 우리가 이 트리를 올바른 트리로 만들어 봅시다. 올바른 트리는 어떻게 하냐? 홀수 별을 홀수게 찍으면 되겠죠. 별을 홀수게 찍으면서 앞에 스페이스를 넣어주면 이렇게 좀 똑바른 삼각형 모양의 이쁜 트리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제가 과제로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과제로 수행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검토해서 3차 시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과제예요. 이번 주의 과제. 좀 더 자세히 명시해볼까? 여러분들 보고서 이번에는 보고서를 작성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보고서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보고서 작성 안 하셔도 되고 요 과제를 보내주세요. 왜? 제가 요 과제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거거든요. 함수를 쓰세요. 일단 함수 사용. 함수 어떤 데 쓰는지 알겠죠? 요 부분을 출력하는 걸 함수로 따로 만드시면 됩니다. 함수 사용, 그 다음에 중첩 반복문 사용, 사용자가 입력한 임의의 줄까지 5 입력하면 이렇게 출력되고 3 입력하면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한 임의의 줄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올바른 트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가 숙제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띠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띠를 두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다 했다, 중첩 반복문 사용해서 아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출력하는 것까지 난 다 했다, 그렇다 하면 플러스 알파로 저 띠 두르기
얘는 조건문을 쓰는 겁니다. 조건문. 띠 누르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제가 원하는 바는 이 조건문까지 다 쓰는 띠 누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완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제예요. 자, 요 부분 혹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오늘은 제가 원하는 목표하던 진도까지 다 나갔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다면 마무리를 하게 할 거고, 질문이 있다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돌려서 본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많이 했어요. 함수, 조건문, 반복문까지 여러분들이 초상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 다룬 겁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똑같은 시간 오전 10시에 3차 시 때 그때 뵙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고 복습 꼭 하세요. 제가 다시 요 내용은 그대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